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다음에 또 검찰의 조금 빠른 수사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전직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하나하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지목이 된 송영길 전 대표, 보신 것처럼 본인이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발길을 돌릴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은 매우 혼잡했는데요. 좀 더 화면을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덕치를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저는 한 푼도 목사인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월급필반 과유불급입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덤불 5년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10시쯤 모습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길게 화면에 담아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걸 짚어보기 전에 먼저 10분도 안 돼서 다시 송 전 대표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지금 검찰 출두는 전혀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출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수사가 초기 단계인데 검찰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불쑥 검찰을 찾아간 것이죠. 더군다나 이 검찰을 가면서 이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검찰 출두가 진짜 조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는 저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검찰을 불러서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 본인도 바로 나가서 준비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는 법조인이잖아요.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예. 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면 어련히 검찰이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뭔가 혐의를 가지고 나간 단계인데, 자, 그 단계에서 본인이 무슨 조사를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이 정치 탄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뭔 이야기를 할지.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을 검찰이 구속시키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지금 솔직히 뭐 쇼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보십시오. 지지자들 그리고 본인이 이 메시지 이런 게 뭔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거를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뭔가 보여주기식이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인데 정말 제1당의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더군다나 변호사인 분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중앙지검 앞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혹은 반대하는 비판하는 목소리의 일부 시민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튜버들 많이 집결을 해서 꽤 혼란스럽고 송 전 대표의 그 출석 혹은 뭐 면담 거부, 조사 거부,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까지 한 군데 이어지면서 꽤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기를 좀 보실까요?
아침 9시 55분쯤에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 일단 뭐 조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출입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게 좀 1층에서 출입 등록이 돼야,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 특정이 돼야 출입증이 나오고 거기 톨게이트 게이트를 들어가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냐, 송 전 대표 측. 그리고 10분 만에 저렇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 절차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미리부터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들어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했잖아요. 사실상 그냥 나는 출두하려고 그랬는데 거부당해가지고 여기서 내 입장을 밝히는 상황밖에 안 됐다라는 거를 그냥 기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면담 요청이라는 것도 사실상 조사와 면담 요청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방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변호인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이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가 됐든 면담이 됐든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일정상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출입 등록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출입 등록이 미리 안 돼 있는데 당일에 와가지고 전화 통화해서 옥신각신하다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이게 거부란 표현도 맞지 않아요. 사실상은 준비가 안 된 검찰의 정치 행위로서 들어가려다가 수사 방해가 검찰에 의해서 차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예. 굳이 그 검찰청 앞에서의 저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장소 섭외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면담이란 개념도 본인이 요청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옥신각신 이게 아니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의 만남은 어느 것이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만남은 수사 방해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포인트네요. 첫 번째는 지금 저 한편 내부에 검찰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화 사전 약속이 돼 있어야 출입증이 나와서 1층을 통과해서 뭐 몇 층 조사실로 올라가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면담이라는 자체 단어가 없다. 조사나 면담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조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고 면담 요청도 당연히 응하지 않는 게 검찰로서 맞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을 하자면 그 출입처에서 미리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 반부패 부장검사 이렇게 직접 통화하지 않아요. 그냥 실무관선에서 혹시 오늘 조사 일정이 있는데 이게 출입 등록이 누락된 겁니까? 요 정도 통화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무슨 뭐 부장검사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받았다. 뭐 이것도 사실 과도한 게 부장검사하고 출입처 직원이 직접 통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변호사인데 이런 절차를 모를 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법조인으로서는 뻔히 보이는 과정을 한번 그냥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인을 조사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에게 이렇게 직접 통화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는 수사 시작 주도에 이렇게 피의 사실이 유출이 됐다. 엄청난 부담이다. 부장검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당연히 조사 자체 면담도 안 됐고 무산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화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준비된 A4 용지 한 6장 분량 정도의 원고를 읽었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늘 송 전 대표의 모습에서 이재명 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를 하며 일방 처리하더니 이제는 검찰에 일방 출두하는 피의자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먼지 털듯이 털어대니까 어떻게 견디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나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좀 비교하고 야당은 그래서 여당은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자진출두, 정치쇼다. 정치인이 정치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수사 자체가 기획수사하고 표적수사하고 명백하게 별건 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던 이유는 이정근 씨, 그다음에 강내구,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이 녹취록이 중심이 돼서 9,700만 원 자체가 당내 경선 캠프에서 비용으로 지출됐느냐, 매표 행위에 쓰였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들어와서 모든 일정을 얻고 탈당까지 결심해서 들어왔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내구 씨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재청구하겠다 해놓고 나서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 전 대표에 대한 박모보좌관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표라고 추측되는 의심스러운 그런 혐의에 대해서 관련 의원들 소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갑자기 강내구 씨한테 시 쪽에서 수사가 막히니까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갑니다. 9,700만 원에서 왜 갑자기 먹사인이라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가 본인이 어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송 전 대표는 이거 검찰이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기획 수사다. 이거는 좀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송 전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따지고 보면 이런 치욕,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쇼라 하더라도 그런 걸 감내하고 저는 자진출두를 선택했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예. 이런 본인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지금 탈탈 털면서 압수수색하고 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요. 특히 파리 갔던 부분들 그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공모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사 전에 그냥 개인적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예. 운이 들린 겁니다. 그걸 마치 무슨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 이 검찰 흘린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여나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털어서 얼마나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막론하고요. 알겠습니다. 행여나 송 전 대표 주변에 송 전 대표를 잡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털다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본인을 차라리 구속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막고 싶다라는 어떤 신경이 굉장히 강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쇼라고 정치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앞서 여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 과거 소환 사례를 황제 출석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게 비판한 이유는 여당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검찰하고 이제 소환 날짜를 정하고 할 때 뭐 시간, 날 이런 거 두고 좀 여러 신라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송 전 대표가 딱 이제 10시, 월요일 10시로 못 받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비슷하지 않냐라는 게 여당의 시각 같거든요. 글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같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어요. 다만 날짜하고 시간을 조율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나와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날 전날 이렇게 몇 날짜를 2개 정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고 이때쯤에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도저히 그 시간에 자기가 맞출 수가 없으면 검찰하고 협의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찌 보면 그 약간의 정상적인 과정, 뭐 황제 출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다만 지금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아니 엊그제 압수수색했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하고 나면 그 압수 물품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열심히 분석 중이에요. 분석하고 나면 그 압수물에 따라서 뭐 새롭게 무슨 혐의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주변을 먼저 수사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송 전 대표부터 수사할 수가 있나요? 수사의 ABC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마 송 전 대표도 다 알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본인이 그거 알면서도 지금 그냥 약간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출석 관련한 그 어떤 수사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다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소환 통보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예. 이거는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과 최병무 의원 두 분 다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움직임이다라는 건 기본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럼 구자령 변호사님 정치적인 뭐 정치 쇼자 뭐 퍼포먼스 말고도 그러면 노림수 법적인 부분 전략이 있다면 송 전 대표가 뭘 노리고 자진 출석한 걸까요?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하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기자회견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조직과 검찰 직원들을 마치 무대의 소품처럼 활용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행위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노림수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 이회창 총재나 안희정 지사의 사건이랑 빗대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달라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게 이회창 총재는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예. 참고인인 경우에는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도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가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데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면은 참고인 조사는 빨리 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때 혐의 자체가 성범죄였어요. 성범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은밀한 곳에 2명밖에 없고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반 사건도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 순서는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소환할 그 타이밍쯤 됐을 때 안희정 지사가 왔으니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방금 최병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련자 조사, 회계장부 조사, 계좌 추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에서 돈을 뿌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되고 나서 송영길 대표를 부르는 게 순서고 이 예. 얘기는 법조인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정작 예. 법조인으로서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노림수밖에 없다. 이거는 나중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나는 도주 우려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예.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게 또 나중 가면은 또 정치적인 언급을 또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조사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뭐 한두 시간 만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 놓고도 자기 소환 횟수에 알겠습니다. 카운팅해서 예. 얘기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사례에 비추어 가지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림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안희정 전 지사 사례 혹은 이회창 전 총재 사례와는 크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르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 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반박. 송 전 대표 오늘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는데 뭐 일단은 그만큼 검찰이 의도를 갖고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송 전 대표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검찰이 이정근 씨를 시켜서 지금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검찰이 이정근 씨 시켜서 송영길 대표 통화하는 거, 강내구 씨 하는 거 다 녹음했습니까? 본인이 했잖아요. 2016년부터. 그리고 이정근 씨 누가 측근입니까? 본인이 그 공천 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입니다. 아니 이정근 씨가 그렇게 가깝게 정치적으로 관계를 해놔놓고 이제 와서 이걸 기획수사다? 아니 이정근 씨가 그럼 녹음 자체가 그러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검찰이 다 기획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이정근 씨가 그 업자로부터 청탁 들어주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이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영길이 형이 뭐 딴 거 준비하는 것 같더라. 거기에 비롯돼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아마 모릅니다. 우리가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거나 지금 후원단체에 대한 이 혐의가 있어서 거기를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야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획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지금 뭘 기획한 겁니까? 누가 이정근 씨가 기획한 겁니까? 본인의 측근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쪽에서부터 비롯돼서 이 녹음을 해서 몇 년치 녹음을 해서 비롯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모든 지지자들 다 모아놓고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본인은 이정근 씨를 그렇게 지지하고 선거 때마다 가서 왜 그렇게 손을 들어줬습니까? 측근들이 그렇게 지적했으면서 불구하고 왜 이정근 씨하고 그 관계를 가깝게 했습니까? 그 본인이 잘못해놔놓고 지금 와서 이거를 검찰 탓으로 돌린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서영주 대변인님.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그러니까 이른바 먹사연. 여기에 돈봉투 의혹 핵심 연루자들이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이것저것에 최근에 뭐 검찰이 얘기하는 건 의심하는 건 PC 뭐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진위를 떠나서 강제 수사할 건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송 전 대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의심할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는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게 기획수사라는 겁니다. 아니 저분들이 당연히 저 때 외곽 조직으로 2019년 뭐 당내 경선 전에부터 먹사연의 회원으로 회비도 내고 말하자면 후원금도 내왔습니다. 그냥 사당 법인입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모였던 건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을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 해서 모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송영길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당연히 캠프 가서 일하지 다른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돈봉투 의혹 연루됐다고 해서 그때 이렇게 미리 모였다? 그건 아예 상관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고 기획수사고 뭐 의심을 할 만한 의심이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두 번째 뭐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게 먹사연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해서 뭐 정황을 찾아냈다 하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하드디스크 최근 포맷 교체 정황 포착. 아니 사무실을 쓰는데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날짜도 확인해야 되지만 어떤 사무실이든 간에 제가 쓰고 나서 그 자리를 뜨면 포맷을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무조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올 때는 그걸 자동으로 포맷을 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제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부분들이 혹시나 포맷을 하면 그 후임자가 보게 되는 게 그게 찝찝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뭐 대단히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저게 억지인 거예요. 두 번째, 뭐 CCTV 촬영 출입 기록 확보, 저건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지금 검찰에서 보면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전 대표가 뭐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정치인이 당내 경선을 하면 자기 돈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치르는데. 그럼 그것까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했듯이 검찰의 수사가 별건 수사가 안 되려면 오해를 안 받으려면 지금 이정근 씨의 녹취에 드러났던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 매표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처분하시면 돼요. 하지만 선거에서 치러지는 경비까지도 그거를 전부 싸잡아서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송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바가 기획이다,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만 짚으면 뭐 팩트가 틀렸다는 게 전혀 아니고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단순히 이제 컴퓨터를 포맷한 건지 아니면 뭔가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바꾼 건지는 검찰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잘 지켜보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그 자금 송 전 대표가 전당대 앞두고 정치인이 돈을 모을 수 있다. 근데 그 돈이 일부 보도에서는 또 부정한 돈봉투로 인한 뭐 자금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박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말씀드리는 국민들한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자꾸 정황을 포착해놓고 이게 무슨 뭐 증거인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검찰이 하려면 몇 월 며칠에 이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걸 교체했던 걸 잡았다, 포착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정치인들은요. 본인 전세금을 빼든 아니면 주변에 돈을 모아서 선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게 돈봉투로 흘러갔을 거라는 그런 예측,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자제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평의 취지는 당연히 저도 존중하고요. 다만 검찰이
몇 월 며칠에 언제 PC가 교체됐는지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그 보도를 하면 안 부분은 되죠. 뭐 그 부분은 뭐 그런 그렇죠. 의혹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중간중간 뭐 개입했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저는 네. 그냥 뭐 얘기를 하면서 네. 대화를 하는 좀 뭐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송 전 대표가 A4 용지 한 6장 분량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실제로 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피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녹취 파일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말로 이렇게 무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기획수사라고 시작하신 내용부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돼요. 이정근 씨를 검찰이 한 10여 년간 심어놨다라고 하지 않는 기획수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또 조작수사다라는 말도 하시는데 3만 개의 녹취 파일 중에 혐의와 직결된 게 2,000개거든요. 이게 그 자동 녹음에 의해서 앞뒤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어느 파일 하나만 건드려도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건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로 반대를 하시니까 지금 호응을 못 얻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별건 수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좀 터무니없는 얘기가 별건 수사의 개념은 A라는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풀리니까 전혀 별개의 B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A라는 사건을 할 때 그걸 별건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 이거는 녹취 파일 자체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통화한 게 영길이 형이 뭐 많이 처리했더라고 그 돈이 그 돈이지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별개의 자금이 섞여서 뿌려졌구나라는 게 포착이 돼서 이 먹사형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건이 아니라 추가 혐의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녹취 파일에 나왔는데 이걸 수사를 안 하나요?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지 말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오늘 들어갔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를 구속해라 라면서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수사가 괴롭힌다는 그 프레임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무죄받기 쉽겠죠. 지금 이거는 추가 혐의로 금액이 억대로 뛰는 거, 별건이 아니라 여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프랑스로부터 훈장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영무실 배정받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온다. 계속 언제 들어오느냐. 영무실 배정받고 프랑스에서 강의 잘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소환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송 전 대표가 썼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아니 누가 뭐 검찰이 언제 소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 귀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저는 이제 파리에서 조금 더 있다가 검찰의 소환 요청이 오면 그때 귀국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예. 어찌 보면 그게 더 정상적이죠. 여기 일찍 와가지고 검찰이 아직 부르기에는 굉장히 이른데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엄청 초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초조함의 발로가 오늘 중앙지검에 가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여기서 뭐 프랑스에 놀다 온 게 아니다 뭐 이런데 이거는 그 검찰이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본질과는 무관한 주장이에요. 예. 그렇죠? 뭐 검찰이 지금 프랑스에서 그 놀지 말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지금 그 검찰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국민 또는 일반 지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하고 얘기하는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